2025년 한 해 동안 국제 금값이 대략 64% 정도 상승을 하면서 하반기 금 시장은 크게 두 가지 변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안녕하세요. 국제표준금거래소입니다. 2026년 상반기 금 시장은 어느 때보다 변화가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하반기에 어떤 변수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6년 상반기 초반은 지난해의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져 온 시기였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국제 금값이 대략 64% 정도 상승을 하면서 금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분위기가 올해 초까지 이어졌었는데요. 국내에서도 순금 한돈 가격이 93만 5천 원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금값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영향이 함께 작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상반기 초반은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호재를 바탕으로 금값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이어간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동시에 커졌기 때문인데요. 경기 둔화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제 정세도 불안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인 금으로 자금을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월 말에는 시장 분위기가 한번 크게 흔들리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슈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게 된 것인데요.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연준이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2월 금값 움직임은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금리 전망 변화까지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데요. 금은 예금이나 채권처럼 이자가 나오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 투자자들은 금보다는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달러나 채권으로 자금을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금 투자 수요가 높아지면서 금값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금리 전망만으로 금값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상황이나 국제 정세,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같은 여러 요인들이 함께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미국의 금리인 만큼 금리 전망이 조금만 바뀌어도 금값이 크게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소비와 고용 등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이 조금 더 금리를 빨리 내릴 수 있겠다, 이러한 기대가 다시 살아난 것인데요. 또 2월의 급격한 변동 이후 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과도하게 빠졌던 금값을 다시 매수하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여기에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매입도 영향을 미쳤고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중동 정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을 했는데요.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다시 살아난 데다 중앙은행들도 금매입을 하고 높아진 안전자산 수요가 영향을 주면서 금값은 3월 이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완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전쟁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한 자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반대로 휴전이나 갈등 완화 소식이 전해지면 이 불안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한 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차익 실현 매물입니다. 금값이 상반기 내내 큰 폭으로 오른 만큼 높은 값에 매도를 해서 다량의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 거죠. 이런 와중에 6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시켰고 미국의 물가와 고용지표도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졌는데요. 여기에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에서 연말 금값 전망을 하향시키면서 투자 심리가 한층 위축됐습니다. 결국 6월에 조정을 받은 데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휴전 기대감으로 안전자산인 금의 선호도가 약해지고 차익 실현으로 인한 매도 흐름, 그리고 낮아진 금리 인하 기대까지 여러 현상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골드만삭스가 금값 전망을 낮췄다고 해서 금값 상승세가 끝났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값 상승 전망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새로운 목표가인 4,900달러도 당시 시세였던 4,150달러보다 18%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가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추가 가능성은 열어둔 셈인데요. 또 골드만삭스도 예상과 달리 금리 인상이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값이 목표가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함께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전망을 하향했다,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왜 전망을 조정했는지와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반기 금 시장은 크게 두 가지 변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 유가의 흐름이고, 두 번째는 9월 FOMC에서 연준이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입니다. 먼저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갈등이 완화가 되고 유가가 안정이 된다면 연준도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성도 줄어들게 되고 금값도 다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봤을 때는 보수적인 시나리오도 분명 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국제 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물가가 다시 오를 수도 있고, 연준도 금리 수준을 높은 상태로 유지하거나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값이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반기 금시장은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유가와 연준의 금리 정책, 그리고 국제 정세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함께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투자 전략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분할 매수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한 돈, 두 돈씩 꾸준히 모아가는 방식이 가격 변동이 큰 구간에서는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투자 목적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단기 시세 차익이 목적이라면 금 ETF나 금 통장처럼 금 가격에 연동되는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적으로 자산을 지키는 게 목적이라면 실물 금 투자가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데요. 금은 단기 시세 차익만을 위한 자산이라기보다는 자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 자산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무엇보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휘둘려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금값을 움직이는 다양한 요인들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6년 상반기 금 시세 흐름과 주요 이슈, 그리고 하반기 전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금 시장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만 집중하기보다 금리 정책과 국제 정세 같은 큰 흐름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이제는 다들 잘 아시겠죠? 구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국 50여 개 국제표준 금거래소 매장이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시고, 실시간 금 시세 확인은 국제표준 금거래소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돈이 되는 금 이야기 계속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